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서울서 입사해서 근무를 했지만 제주도와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주 문섬의 수중 촬영을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가지고 제주 문섬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때는 제가 직접 잠수를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고. 그때는 뭐 젊었기 때문에 열정이 흘러 넘쳤었습니다. 그리고 곶자왈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때 제가 곶자왈 숲이 가진 중요성과 그 가치를 처음으로 방송해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곶자왈이란 그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지만 일반 명사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나간 다음에 제주도에서 자연보호구역인가 그걸로 지정도 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애착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제주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한 10년 동안 150여 개국을 여행 다녀봤지만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제주도는 굉장한 섬이에요. 인도양에 가면 그 레이뇽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도 화산섬이에요. 꽤 훌륭한 섬인데 유명한 섬이고 지금 아바타 영화죠. 아바타 영화 그 숲이 나오는 로케이션이 바로 거기입니다. 레이뇽 숲.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마 그 아바타 만든 감독이 제주도 곶자왈이라는 숲만 알았다면은 아마 여기서 촬영했을 것 같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만큼 곶자왈이 굉장히 그 수종이나 그 분위기 이런 게 좀 특이해요. 그만큼 제주도가 훌륭한 섬입니다. 저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주제는 어떤 학문적인 주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그리고 제가 한 10년 동안 여행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제주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을 듯한 그런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그런지 조금 재미는 없을 겁니다. 다른 얘기도 아니고 여행 얘기 같으면 제가 재밌어 했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 컬러, 색, 그리고 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예를 제가 여행했던 그런 세계 여러 도시의 지역을 실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봤겠지만은 뭐 스틸 사진이라서 단편적이지만은 현장에서 가면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도로에 무지개 색깔 하나 칠해놨다고 그리고 벽에 벽화 하나 그려놨다고 벽을 뭐 어떤 마을을 파란색으로 칠해놨다고 심지어는 인도에는 그 마을이 몇 군데 있어요. 색깔을 칠해놓은 마을들이 블루시티도 있고 옐로우시티도 있고 핑크시티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핑크시티는 인도는 특이하게 한 마을 한 도시가 한 사람 땅이에요. 어떤 데 가면은 옛날에 왕이죠. 성주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세를 줬어요. 상가니 집들을. 그런 지역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바하마란가 거기 지역 이름이 있던데 그 사람 이름이요. 야 우리 도시 전부 다 핑크색으로 칠해. 이러면 칠해야 돼요. 그래서 칠해놨더니 그게 관광 도시가 됐어요. 핑크시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실예들이 인도에도 많고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우리나라도 벽화도 많이 그리고 이런 뭐 조명도 많이 설치해 놓고 그랬지만은 제가 외국에서 경험한 것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유치스러워요. 한 듯 만 듯. 안 해도 되는 걸. 그냥 신용만 낼 듯한. 그리고 외국 사람한테 어필될 수 없는 그런 정도로만 해놨어요. 근데 앞에 여러분들 그 사진을 봤겠지만은 그 마녀시장만 해도 그 그림도 아주 잘 그렸어요. 굉장히 저는 명화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그리고 적소에 그걸 그려놨어요. 그리고 한 가게뿐만이 아니고 골목 전체. 그리고 한 골목이 아니에요. 메인 스트리트는 물론이고 그 사이드 스트리트까지 전부 다
그 특색 있는 그림들을 그려놨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합니다. 사진도 찍고. 그게 관광 자원화 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거기다 또 조명을 해가지고 밤에도 사람이 나처럼 그냥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게끔. 제주도에 그런 곳이 있나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자원들이 많은 마을이고 산이고 강이고 들이 있는데 시장도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아직은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있는 것만 가지고 하자. 그런 좀 아니한 생각은 없지 않은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전에는 관광 자원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자원이 좀 부실하다. 그럼 이것을 색을 좀 칠해서 아니면 공간을 좀 바꿔서 그 색깔과 공간을 어떻게 바꿔서 관광 자원화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을 내용은 이제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여기는 여러분 저 파타고니아 아시죠? 파타고니아입니다. 이번에 제가 두 번째로 갔다 온, 하도 좋아서 또 갔습니다. 10년 전에 갔다가 가서 이번에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이 도로에서 찍었어요. 여러분 이 도로에다 레인보우 컬러 해놨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못합니다. 왜냐? 여기는 무조건 자연 그대로예요. 손을 못 댑니다. 근데 그게 또 매력이에요. 여기는 인공 조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인공 조형물을 본 거는 이정표밖에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피츠로이입니다. 이게 피츠로이 설산인데 요 산을 보러 세계에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요 산을 보러. 이 산을 보러 가려면 입장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5,000원이에요. 저도 45,000원 내고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여기 동트는 모습이 정말 이뻐요. 이게 이제 불타는 고구마라는 산인데 여기 햇살이 비치면은 요 부분만 빨갛게 변합니다. 고구마처럼. 10년 전에는 제가 돈 안 내고 들어갔지만 그때는 기억에 돈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새벽에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돈을 받더라고요. 또 45,000원이나. 그것도 현금으로. 카드도 안 받습니다. 근데 입구에 가면은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사람들 숫자를 통제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정말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중간에 가는 길인데 이런 이정표 정도 있을 뿐이지 여기에 인공 조형물이 없습니다. 입구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10km 걸려요. 걸어서 10km. 아주 힘든 코스도 있습니다. 풍경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서 파타고니아에서 이 지역이 제일 이뻐요. 제일 이쁩니다, 정말. 트레킹하기도 좋고, 보는 뷰도 이따 뒤에 사진 나오겠지만 엄청납니다. 이런 평지길을 걸어갑니다. 아까 그런 호수도 구경하지만 이런 평지길을 걸어갑니다. 여기 물이 차면은 사람들이 못 가요. 그래도 사람들을 입장시킵니다, 이 동네는. 알아서 건너가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데크길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 공간에 데크길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아마 저게 데크길을 만들어 놨으면은 외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 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런 불편함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왜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추럴하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맛을, 그 풍미를 즐기러 이곳을 찾아갑니다.
관광객들이 엄청나요. 여기 제가 간 그날만 해도 좋게 한 5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제가 간 시간만 해도. 여기는 화장실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왜 화장실이 없지? 투덜투덜대고 입장료 아깝다. 여기는 아르헨티나 지역 파타고니아인데 아마 욕을 엄청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압니다. 여기는 화장실도 없고 휴게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와요. 저도 알고 갔고요. 간혹 외국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눕는 사람. 근데 다만 휴지는 안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휴지통도 없습니다. 여기. 저도 도시락을 싸갔거든요. 도시락 싸가지고 남은 그 쓰레기는 제 배낭에 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넣습니다. 휴지통이 없다고 그냥 버리질 않아요. 버리기가 무서워요. 왜냐? 천연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버리질 못해요, 감히. 그 정상 가기 전에 고바입니다. 이 길이 한 500m나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엄청 힘들어요. 저도 10년 전에는 여기를 걸어서 씩씩하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기어서 올라가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70이거든요.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기 데크길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밧줄이라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저도 여기 걸어가면서 제 나이 또래 사람을 많이 봤는데 불평 안 해요. 의뢰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헐떡거리면서 저기 주저앉아 쉬다가 올라가요, 그냥. 아무도 불편 안 합니다. 여기 왜 계단이 없지? 왜 데크길이 없지? 왜 밧줄이 없지?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요, 미리 가기 전에. 여기는 화장실도 없고 휴게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다. 일걸 즐기러 여기 옵니다. 45,000원이나 되는 그 비싼 입장료를 내고서 10km를 걷다가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 능선까지 올라가서 보면은 어떤 장관이 나오느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다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검은 점 보이죠? 저기 다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갔을 때 이 시간에 이 공간에 한 300명이 있었어요. 저도 기념 촬영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연석입니다. 사진 찍으라고 자연석 하나 있는 거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저도 이 사진 찍느라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기다렸다가 뒤에 사람이 사진 찍어주고 일행이 없으면요. 저도 앞에 사람 사진 찍어주고 뒤에 사람한테 저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자연을 즐기러 왔습니다. 저도 10km 걸어갔지만은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든 게 데크길도 없어가지고 계단도 없어서 정말 힘들어서 저도 속으로 여기 밧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짜증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완전한 원시 그대로의 천연의 그 자연 공간의 그 공기와 하늘과 그 공간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도에 저도 이제 오다가 요 강의 자료 만드느라고 저 성산 일출봉 근처에 사진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 입구 앞까지 데크길이 있더군요, 지금은. 근데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으려면 그 데크길이 걸치더라고요. 걸치게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아마도 여행을 즐기는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간이 바로 그런 겁니다. 평탄길인데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런 길도 아니에요. 여기는 비만 오면은 사람들 못 가는데 입장을 시켜서 저도 한 구간에는 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빠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장화 같은 걸 준비해서 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뭐 우회해서 힘들게 가면서 짜증을 좀 냈어요. 아, 데크길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불평불만 안 하고 빠지면서 발목 이만큼 빠지면서 여기를 걸어가요. 그렇게 즐기는 겁니다. 이 공간에도 밧줄 하나 없지만은 그 자연 상태로 그 자연에 주는 그 공간의 의미를 느끼려고 천혜의 그 자원의 맛을 느끼려고 힘들게 이 길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런 장대한 풍경을 구경하고 정말 좋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 2시간 앉아있다 내려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서 저 멋진 구름도 생겼고 순간에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난리 났었어요. 이 순간 이 구름 바로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이런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온전하게 하루 종일 즐기다 갑니다. 이 주변을 제가 둘러보면은 텐트존이 하나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온 텐트 쳐놓고 밥에 먹고 새벽에 올라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새벽 일출 구경하고요. 그리고 내려오고 화장실 없고 휴게 공간 없고 입장료 비싸고. 근데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명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요, 여기를. 엄청난 숫자가 오면 아마 제주도 찾는 관광객 숫자만큼은 올 것 같은데요. 뭐 매일 뭐 몇천 명씩 오니까 여기는요. 성수기 때는. 지금까지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그 노력을 가해서 색을 바꾸고 공간을 바꾸고 또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을 관광 자원화한 것까지 외국은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왜 외국 관광객들은 그런 도시들을 찾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좀 느꼈을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제주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장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화산섬입니다. 제가 뭐 지리학자가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은 온대 지역에 있는 섬에서는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네. 아무튼 이런 섬은 없어요. 아까 제가 그 레이뇽 섬 얘기했죠. 거기는 겨울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훌륭한 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제주도의 장점은 산, 한라산이 있죠. 엄청난 그 휴화산이지만 한라산이 있습니다. 한라산은 굉장한 산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화산이지만은 굉장히 명품산이죠.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다는 것은 해안이 있다는 것이고 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숲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곶자왈 숲이 있죠. 그리고 사려니 숲이 있죠. 그리고 비자림 숲이 있죠. 이런 좋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곡이 있습니다. 용담 계곡. 그런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제주도는 자원이 많아요. 그리고 들판. 들판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름이 생각나는데 오름을 띄고 있는 들판은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이에요. 저는 제주도에서 오름을 빼놓으면 제주도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 들판, 초원에는 또 목장이 있고 또 제주도의 특산품 그 밀감밭이 있는 농원들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훌륭한 섬이에요, 제주도가.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긴 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주도를 찾는 주 관광객은 주로 중국 단체 여행객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내 사람들도 제주도보다는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외국인들 뭐 유럽 사람이나 미주에 있는 사람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이 여기 옵니까?
오긴 오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지 않는다고 봐요. 이렇게 좋고 훌륭한 섬이고 관광자원이 많은 섬인데 왜 안 올까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됐어요. 제주도 섬이 홍보가 덜 됐어요. 그리고 제주도를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산토리니 섬 있죠?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 제주도에 비하면 거기 관광자는 하나도 없어요. 집을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밖에는. 거기도 화산섬입니다. 근데 산토리니 섬 하면 외국 사람들 다 알아요. 지중해에 있는 거 아름다운 섬.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요? 거기 숲도 없어요. 계곡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절벽 있고, 해안 있고, 이상한 그 수영할 수 있는 바다 하나 있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곡, 그 절벽에 있는 집을 전부 다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숙박시설 잘 해놓고, 유흥지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어집니다, 거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신혼여행지로 거기에 손꼽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주도는 그보다 더 훌륭한 섬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올까요? 왜 소문이 안 났을까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주도의 진면목을 소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생각하면은 올레길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서울에서 주로 이제 생활하고 있지만은 제주도 하면 무조건 올레길이에요. 사려니 숲길도 모르고 곶자월도 모르고 그 계곡도 잘 모르고 오름이나 좀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은 올레길에 있다고 봐요. 올레길이 전무다인 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올레길 시작할 때 저 1코스 있죠, 성산.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코스 있을 때까지 제가 갔거든요. 제주시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여기 제가 일주를 했어요. 초창기 올레길을. 그때는 좋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저쪽 길을 걸어가봤는데 올레길 1코스에서 제주까지는 그나마 좀 걸을만해요. 해안길이. 거기는 또 숲길도 있고. 근데 제주시에서 성산 쪽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좀 밋밋합니다. 해안길 걸으면은. 근데 만약에 외국 사람들한테 제주에 가면 올레길 있다. 올레길만 소문을 냈어요. 올레길만 걸어요. 물론 그것도 좋죠. 저도 외국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주도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제주도를 몰라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 좋은 해안도로 저 자전거 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올레길만 알고 올레길만 걸으면은 이 길을 내가 굳이 걸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 따지면은 그 유명한 트레킹 길이 있죠. 산티아고 순례길. 저도 거길 걸었지만은 이따 얘기할 테지만은 거기는 의미가 있는 길이에요. 의미를 찾아서 옵니다, 거기는. 근데 제주 올레길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번 일주한다? 이런 일주길은 세계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올레길만 추구할 게 아니고 다른 길을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름을 붙이자면 제주 탐락길, 다른 길도 있겠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올레길을 기본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출발해서 용연계곡이죠. 거기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별로 좀 밋밋하다 하면 코스를 바꾸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사려니 숲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오름도 구경하고 하면서 오름 구경하고 그 숲길 구경하고 성산 쪽으로 빠지면은 아마 걸으면서 심심하지 않을 겁니다. 걸으면서요. 성산에 오면은 서귀포까지 해안도로 쭉 이어지니까 볼 게 좋죠. 그리고 서귀포에서 와서 해안도로 좋고 코스를 차기도 좀인가 여기 어디에서
그 곧자월 숲길로 바꾸는 거예요. 곧자월 숲길로. 그래서 곧자월 숲길 구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 가면 이러이런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다 걸어서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용영계곡 지나면 무슨 동굴 하나 있죠? 큰 동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동굴 구경하고 하여튼 제주에 사는 분들이 그것만 잘 구상을 하면은 굳이 올레길만 강요할 게 아니고 올레길을 기본으로 하되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 국내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붙여서 이런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오름길, 오름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니면 제주 숲길, 곧자월부터 시작해서 숲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색이 있는 숲. 그 길 연결하는 거. 아니면 초원의 길. 거기 오름이 포함되겠죠. 이런 걸로 하면은 제주도의 그 잠재적 가치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은 그 코스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동이 중요한데 이동표는 제주도는 아마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만 타면 안 가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교통편은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숙소의 문제인데 제가 여행하다가 이제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얘기를 하다 물어봐요. 한국어를 아느냐? 그러면 알기는 알아요. 근데 많이는 몰라요. 그래서 한국을 왜 안 오냐? 그러면 숙소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 배낭여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배낭여행객들한테는 그 게스트하우스, 저렴한 숙소, 호스텔, 알베르게 이런 공용 숙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지자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산토리니 그 순례길을 얘기하겠는데 거기는 의미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숙박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마을마다 저렴한 공용숙소가 잘 돼 있고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은 지자체에서 숙소를 만들었어요. 그 뮤니시팔, 공립숙소라고 그러는데 가격이 싸요. 군데군데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다가 숙소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주도에 저 같은 배낭여행들이 와서 걷다가 어느 도시에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숙소가 없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으면 여기는 사람 안 옵니다. 그럴 때는 지자체가 한 10km 지점마다 숙소를 하나 만들 필요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런 숙소가 있으면은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여행 다니면서 제 숙박비가 하루에 보통 처음에는 아주 싸게 10년 전에는 쌌는데 지금은 한 25불, 30불 이래요. 보통 한 20불에서 25불, 아침 포함해서. 그런 숙소가 있기 때문에 저도 10년 동안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고요. 그 외국 배낭여행객들은 공용 숙소, 즉 공용 주방이 있는 데를 찾거든요. 그럼 장사 안 되는 모텔이 있으면은 숙박시설은 그대로 두면서 그냥 공용 주방만 하나 만들면 돼요. 공용 주방만. 1층에 리셉션 코너 그 옆에다 공용 주방, 휴게실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2, 3층은 숙박시설 이용하더라도 사람이 옵니다. 국내 여행객도 옵니다. 휴가철이나 또 연휴가 낀 날은 이제 그룹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경비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방 하나 두세 명 같이 자는 방 5만 원이면 되고 거기서 밥에 먹을 수 있으면 사람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안 돼 있는 게 공용 숙박시설입니다, 지금. 공용 숙박시설이 참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제가 배낭여행 하다 보면은 그 저렴한 여행객들이 한 절반이 넘어요, 사실은. 유명한 그 호텔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은 은퇴했거나 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고 외국 사람들 여행 많이 한다고 생각하죠. 많이 다녀요. 다니는데
저렴한 숙박시설을 찾아다닙니다. 그 공용 주방이 있고, 그리고 한 방에서 뭐 같이 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저렴하게 혼자 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 지금 유유시설화되고 있는 그 모텔급 그런 숙박시설들을 아마 머리를 맞대고 재창조할 수도 있을 듯 싶어요. 그러면 숙박 문제 해결되지. 또 곳곳에 빈 옛날에 뭐 분교나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그것을 공용 숙박시설화 하면은, 그래서 제공하면은 관광객들이 오게 돼 있죠. 왜냐, 제주도는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서두에 그 사진에서도 봤다시피 그 성산 지역에 그 입구에 들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제 눈이 문제인데 눈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 홋카이도 지역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어떤 지역에 아주 큰 키, 꽃이 풍성한 동백나무를 한 그루 심어놔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봄에 꽃이 피면은 그나마 또 그게 그림이 되고, 여름에 또 꽃의 종류를 바꿔서 그것도 그림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요새 제설기계 있지 않습니까? 제설기계로 눈만 뿌려놓으면은 홋카이도의 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그런 명품 도시 자원화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지자체에서 해야죠. 그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왜 소소한 노력들을 안 하는지,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주 시민이나 도민들이 한번 풀어야 할 과제고요. 이제는 제주도 그 여행 관한 얘기는 끝났고요. 이번 여행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4년부터 제가 9월에 은퇴하고서 10월 달에 부인 모르게, 제 마누라 모르게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남미로 날라버렸어요. 3개월 동안 제 첫 배낭여행이었습니다. 좌충우돌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개안을 했어요. 이 배낭여행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주면은 그 페루의 아마존 정글을 들어갔는데 그 추장집이 공용 숙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침대 한 방에 들어가면 침대가 한 20몇 개 있었나? 거기서 외국 애들하고 같이 자고 있고, 거기서 놀라운 것은 추장이기 때문에 돈이 있겠죠. 숙박시설은 그 집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위성 안테나하고 와이파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와이파이 그 실용 가치도 몰랐어요. 그때는 구글맵도 활성화 많이 안 되고 저도 지도 찾아가지고 갔을 때니까.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집사람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그 원주민하고 찍은 사진. 집사람이 거기 어디야 뭐야 이런 답이 한 3, 4분 뒤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짜 와이파이인데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냈더니 금방 답장이 오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이제 좌충우돌 제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주로 나가면은 한 2개월은 해외에서 혼자 배낭여행 하다가 2개월은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한테 좀 잘 보이고 점수 많이 따서 나가도 되냐고 해서 허락하면 또 나가고, 또 2달 있다 또 들어와서 그걸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개월 정도씩 돌아다니면서 세계 한 150 몇 개국을 사실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던 나라들도 많고 결론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저는 배낭여행이 아니었으면은 제 인생이 참 초라해졌을 것 같다는 결론도 내리고, 제가 철이 든 것 같았어요. 여행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무거운 그 철을 뭐하러 들고 다니냐고. 근데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결론은 저는 여행 다니면서 이제 그룹 투어가 아니고 저는 혼자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늘 혼자였어요. 길도 혼자 걷고,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로컬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현지인, 현지 문화, 현지 생활 접촉 빈도가 많아요. 아프리카도 저는 아디스아바바부터 저 케이프타운까지 로컬 버스로만 타고 내려갔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남미도 까르테나 맨 위쪽 도시부터 우수아이아까지
버스로만 내려갔고요. 지역 버스입니다, 전부 다. 버스를 갈아타고 마을에서 자고. 그리고 실크로드 할 때도 중국 베이징부터 터키 이스탄불까지도 버스하고 기차 타고서 혼자 다녔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혼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이나 살아온 그 삶이나 그리고 제 성격이나 그런 걸 알면서 꽤 초라해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아, 잘못한 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누가 가르쳐 준 성찰이 아니고 스스로 깨우치는 성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아, 이제서 철이 들었구나. 60 넘어서.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스스로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세상을 좀 알겠고, 그 여행길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자문을 하면서, 아, 내가 젊었을 때 배낭여행을 했다면은 아마 길 위의 인생이 됐을지도 모른다. 제 성격상.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이거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좀 멋있지 않아요? 이게 제 10년 전 모습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때가 5월 달인데 이렇고 여기도 계곡은 비스무리한 거 약간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도시들은 뭐 역사적 유적지도 많고 그런 도시들을 옛날 순례자들이 거쳐가야만 이제 숙식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숙소를 그렇게 잡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혼자 가서 프랑스 그 생장에서 시작되거든요.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해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넘고 산맥을 혼자 넘고서 그 첫 도시가 론세스바이에스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하루 종일 걸으면은 그 도시에 한 저녁 6시쯤 도착합니다. 그 성당에서 운영하는 숙소인데 그 숙소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침대가 100개 있어요. 적은 데는 50개 있고. 사람들이 왜 일찍 가냐 하면은 새벽에 출발하거든요. 프랑스 생장에서. 그 숙소 때문에 늦게 가면 그 숙소가 없어요. 침대가. 아니면 이제 사설 숙소라고 했는데 거긴 좀 비싸요. 보통 공립 숙소에 가면은 그때 갔을 때는 5파운드, 10파운드 했어요. 근데 사설 숙소 가면은 뭐 20파운드, 15파운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새벽에 출발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제가 프랑스 생장에서 그 산티아고까지 970km를 걸었어요. 혼자서. 출발은 뭐 숙소에서 아침 6시, 7시 다 출발하기 때문에 같이 나와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뭐 잘 잤니, 뭐 안녕, 뭐 인사하고 또 오늘 힘내자 인사하지만 한 뭐 10m 정도 걸어가면 다 침묵이에요. 옆에 누가 걸어가도 침묵. 앞에 오는 사람 있으면 부엔카미노가 안녕 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길을 오늘도 잘 걷자 이런 인사만 주고받고. 저는 이제 970km를 걸어갔고 거기가 사실은 종점이 아니에요. 산티아고에서 그 대서양 쪽까지 더 걸어가야 돼요. 저는 거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게 970km고 산티아고까지가 한 700몇 킬로고 저는 250m를 더 걸어가서 대서양연은 0.지속키로까지 갔거든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길을 자동차도 없고 험한 길인데 아무 여기도 데크길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식당 가서 이용하든지 공중 화장실이 없어요. 커피집 가서 이용을 해요. 그렇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몇백만 명이 옵니다. 1년에 이 길을 걸어러. 특히 외국 사람들은 뭐 나이 든 사람들도 구간별로 하면서 옵니다. 이 길을. 이게 길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관광 자원만 충실하다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던 사람들 간에 소문만 나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아까 철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이제 테마 여행자 나름대로 또 했어요.
이제 인생이 뭔지, 뭐 종교가 뭔지, 또 죽음이 뭔지 이런 걸 혼자 탐구하러 저는 세계 종교 발생지를 사실 다 다녀봤고요. 한 군데 못 간 데는 지금 이라크예요. 그건 전쟁 지역이라서 제가 갈 수가 없었고, 이라크에 있는 유적지만 제가 못 봤지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란까지 갔었거든요. 이란의 그 조로아스터교 그 본산지까지 갔는데, 거기 가면서도 제가 이제 느낀 게,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봐야 되겠구나. 아름답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좋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살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 조로아스터교 그 본산지죠. 태생지를 가니까 거기에 또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똑같아서 제가 참 놀랐는데, 거기는 저는 이제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거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찰은 잘했나 보다 그렇게 느꼈고, 그거를 이제 말로만 아니고 머리에 담아두지 말고 실천을 하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타인과의 관계나 세상 모든 일에 좋게 보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70인데 뭐 나쁘게 봐서 제가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말도 이제 좋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다니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제 나이 또래 이제 여행객들하고 가끔 이제 얘기해 보면서, 뭐 담론 수준의 뭐 인생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개똥 철학 수준의 얘기들을 가끔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아모르 파티 노래 아시죠? 그 누가 불렀습니까? 김연자 씨죠?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아모르 파티 뜻이 뭡니까? 그 운명을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뭐 간단합니다. 그냥 파티를 즐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 파티를 사랑하라 뜻이 아니고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뭐 love of one's 뭐 base 그런 뜻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이제 메멘토 모리란 말인데, 이거는 죽음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늘 죽음을 기억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또 살아 있구나. 자고 나면 내일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특히 저 같은 이제 70 넘은 사람들은 더 절실하죠. 이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스콜라 철학자,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기억하면은 사람 오만해집니다.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로마 시대 황제들이 있죠. 이 메멘토 모리를 어디에 써먹었냐면은 로마 시대에서 유명한 장군들이 큰 승리를 하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퍼레이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행사를 하냐면은 백마 4마리를 줘요. 그리고 붉은 망토를 입히고 굉장히 치장을 잘하고, 거리에는 사람들 나오게 해서 꽃가루 뿌리게 하고, 와, 우리 장군 만세 만세 하고 막 열광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노비를 한 명 태웁니다. 노비를 태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장군이 막 퍼레이드 의기양양해서 어깨에 힘주고 백마 4마리를 마차를 딱 타고 이렇게 폼 잡고 가는데, 옆에서 와, 누구 장군 만세 만세 이러는데 옆에선 메멘토 모리 이래요. 노예가. 메멘토 모리. 너 죽음 생각해. 너 죽음 생각해. 이게 뭐 책에서는 교만하지 말고, 장군이라고 한 번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어느 전쟁터에서 너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달리 해석합니다. 옛날에 그런 로마 개선 장군들이 황제 된 예가 많았거든요. 여차하면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제가
너 허투루 하지 말라. 너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나.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런 학술적인 해석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이건 쉬운 말이죠. 시즈 더 데이. 오늘을 꼭 잡아라. 오늘을 즐기라가 아닙니다. 오늘을 꼭 잡아라. 오늘에 충실해라. 저는 이 세 가지를 제 좌우명으로 삼고 삽니다, 늘. 전 스스로 이제 자기 최면을 좀 겁니다. 까르페 디엠 같이, 오늘 잘 살자. 그렇게 요즘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이거는 10년 전 제 모습입니다. 이건 칠레. 이건 아시죠? 마추픽추. 근데 여기도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관광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없던 구획을 나누고 입장료를 달리 받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는 워낙 스케일이 크고 장대하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제주도에도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만들면은.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